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5,3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310만 원 손실 중입니다. 현재 하락으로 두 번째 계좌도 마이너스 7% 손실률과 마이너스 300만 원 손실로 전환되었지만 다행히 환차익이 큰 상황이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4천만 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2억 3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진짜 트럼프랑 캐나다랑 둘이 꽁트 찍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반등 시도를 해주었는데 트럼프와 캐나다 꽁트로 그 반등이 무너졌는데요.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을 시도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 우려, 경기 침체 우려로 결국 힘이 부족한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전력료 25% 할증료를 받겠다 라면서 보복관세 발표를 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캐나다에게 기존 25% 관세에서 플러스 25% 관세를 더 먹이면서 총 50% 관세로 인상시키겠다 라면서 막 보복관세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깜짝 놀란 캐나다는 발표했던 보복관세를 잠정 보류하겠다 라면서 꼬리를 내렸고 트럼프도 추가로 25%더 매기겠다라고 보복관세를 했던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이게 불과 어제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사실상 내용만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그대로 미국이 캐나다에게 25% 관세를 부과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주가는 요동쳤죠. 어제 새벽에 이 뉴스들을 읽으면서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부분을 봤는데 둘이 꽁트 찍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트럼프는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별별 짤들이 다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꽉 매라는 짤도 나왔죠. 그래서 정말 다들 공포스러우시고 하락장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미국 이제 무너지고 중국이 새로운 세계 1위가 될 것 같고 유럽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으로 가야 하나 이런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가 바보도 아니고 부동산 재벌, 사업가, 협상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입니다. 재무장관 베센트 역시 마찬가지고 상무장관 러트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이 인물들이 대체 왜 스스로 미국을 자멸시킬 것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그 숨어있는 의도,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말, 재무장관의 말, 상무장관의 말, 그리고 케빈 헤셋이라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 인물의 발언을 보면 숨은 의도를 어느 정도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최근 시장의 불안은 일시적인 변동일 뿐이다 라면서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최근 트럼프, 재무장관, 상무장관 모두 단기적,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케빈 헤셋은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 빠르면 다음 달, 그러니까 4월에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이걸 일축시켰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는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1.5%로 역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셋 위원장은 어떤 말을 하냐? 이 마이너스 1.5% 역성장에 대해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받은 것이며 관세 부과를 앞두고 발생한 일부 시기적인 요인이다 라면서 또 일시적이라는 힌트를 줍니다. 즉 경기 침체 우려는 이번 달에 해소될 것이고 관세 불확실성도 4월에는 해소될 것이다 라면서 힌트를 줬죠. 여기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이야기해보자면 트럼프는 천천히 진행시켰던 1기 때와는 다르게 빠르게 일들 다 진행시켜버리고 차라리 빠르게 시장에 충격도 주고 경기 충격도 주면서 이 모든 탓을 바이든의 똥이다. 난 그 똥을 치우는 것뿐이다. 라는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 연설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은 13번이나 언급하면서 맹비난했죠? 트럼프 1기 때 임기 첫 해는 우상향 그 자체를 보여줬던 S&P 500입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2기는 반대로 지금 바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할 것 같은 수직낙하죠? 마치 지금 트럼프의 행보는 1기 2년차 때의 행보와 매우 흡사합니다. 왜 그땐 2년차에 진행했으면서 왜 이번엔 1년차에 바로 진행하는 걸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1기 때의 경험을 통해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바뀐 기준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1기 때 트럼프는 2년차 때 미중 무역 전쟁, 관세로 미국 증시를 하락장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실책 경험이 뭐냐? 2년차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죠.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정책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과거의 실제 경험으로 느꼈을 겁니다. 차라리 1년차 때 속도전으로 다 밀어붙이고 이걸 다 바이든 탓으로 최대한 넘겨버리고 2년차 때부터 경제와 주식시장 호황을 만들어 중간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해야 할 정책들도 다 끝내버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게 아닐까. 여기에 더 나아가 경제를 둔화로 만들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리고 갚아야 할 부채를 이 낮은 금리로 빌리고 여기에 경제가 둔화, 고용 둔화를 보이면 소비도 둔화될 테고 그러면 연준도 결국 금리를 내릴 것이다. 현재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이 아닐까 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뇌피셜이니 재미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뇌피셜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든 찐반등이든 오늘 당장은 아닐 수 있더라도 조만간 반등이 한 번은 나와줘야 하는 구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료를 보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4% 폭락한 날 어마어마한 7,500만 주 거래량이 발생되었는데 이 정도의 거래량 수치는 이번 AI 강세장에서 매우 의미 있던 거래량 수치입니다. 웅덩이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매우 좋은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며 최근 제 유튜브 댓글들을 봐도 공포에 사로잡힌 분들이나 조롱 댓글, 슬슬 욕하는 댓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찐 바닥은 언제냐? 저를 칭찬할 때도 아니고 조롱을 할 때도 아니고 욕할 때도 아닙니다. 모든 주식 유튜브 조회수들이 다 떨어지고 댓글들도 잘 안 달릴 때, 즉 모두 다 지쳐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보통 그때 찐 바닥을 주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과 S&P 모두 RSI 과매도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즉 인간 지표를 보나 RSI 지표를 보나 공포 구간을 보나 차트를 보나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세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은 상태이며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 등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이야기가 뭐죠? 수익을 좀 덜 먹더라도 너무 단거리 선수처럼 너무 빠르게 모든 체력과 현금 비중을 다 소진하지 마시고 장거리 마라톤 선수처럼 천천히 호흡 조절, 페이스 조절하면서 오랜 시간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가 있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예상치 하회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보다 시장의 해석이 더 중요하죠. 일단 이 부분은 데이터와 투자자들 해석을 보고 내일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 내일 영상에서 자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장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천천히 긴 호흡으로 잘게 쪼개서 매수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저 역시 그렇게 행동하고 있냐면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를 살펴보면 약 2년 동안 사실상 박스권이었고 나스닥 최대 하락폭은 마이너스 24%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약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했으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10%는 더 빠져야 하며 하락 기간과 회복 기간을 봐도 최소 반년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너무 무리한 매수는 금방 지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최저점은 맞출 수 없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웅줍을 알려주고 매크로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차트적으로도 괜찮은 지점, 거기서 비중을 더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 주 살 때도 있고 두 주 살 때도 있고 한 번에 1,000만 원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게 자산을 불어나게 해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올해 새로 시작한 ISA 계좌가 마이너스 300만원 손실 중이고 작년 하반기에 또 매수한 두 번 계좌도 300만원 손실로 전환되었는데요. 반대로 제가 큰 비중을 넣은 계좌들, 왼쪽에 미국 직두 계좌와 오른쪽에 비트코인 계좌를 보면 지금 그래도 좀 떨어진 상황임에도 높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할 때 큰 비중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실로 전환한 두 계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번 웅덩이에서 이 계좌들로 본격적으로 수량을 모으고 투자금을 크게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저점은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계좌가 양전할 수 있다는 장점과 중요한 시기에 용기를 내서 큰 비중 매수하는 것,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멤버십에서 실시간으로 공유 드릴 테니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싶은 극소수가 정말 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점에 몰빵 매수할 수 없어서 단기적으로 계좌가 손실에 빠질 수 있으니 최소 7년 시간을 활용하면 결국 다시 상승은 시작될 것이고 그때 남들보다 빠르게 계좌가 양전되고
남들보다 자산을 매우 높은 확률로 더 크게 불릴 겁니다. 그렇게 자본주의 게임에서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용돈벌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 부자는 못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